왜 지금까지 몰래 다가왔어요? 새벽 5시 반. 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알람 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이제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5층 1504호. 25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정숙은 지난 30년을 보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용합니다. 슬리퍼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는 습관이 몸에 밴지 오래죠. 냉장고를 열고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냅니다. 당근, 시금치, 달걀, 그리고 병수가 좋아하던 멸치볶음까지. 도시락 반찬을 만드는 손놀림이 익숙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반복된 춤을 추듯 자연스럽죠. 내 인생의 자극이란 건 이미 수십 년 전에 접었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살아온 결혼 생활, 큰 웃음도 큰 울음도 없이 지나온 세월들.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동안 정숙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병수는 오늘도 내 얼굴을 알아볼까? 치매 중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죠.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숙의 이름을 부르다가 멈추거나 며칠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병수가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정숙은 동네를 헤매며 남편을 찾아다녔죠. 결국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정숙은 완성된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 문이 열립니다. 김영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죠. 어머, 정숙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요양원 가시는 거죠? 영자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따뜻합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치죠.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 항상 웃는 얼굴로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숙은 짧게 대답합니다. 영자의 친절함이 고맙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낍니다. 너무 친절한 것 같아서일까요? 아니면 정숙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익숙하지 않아서일까요? 제가 어제 콩나물 무침 많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병수 어르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영자는 늘 이런 식입니다. 반찬을 나눠주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작은 도움들을 자연스럽게 베풀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깁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정숙은 영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늘 활기찬 모습이 신기했죠. 가끔 젊은 여자가 찾아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딸인 것 같습니다. 영자는 정숙과 달리 자식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해 보입니다. 요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익숙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길을 지나가죠. 변화라고는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들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 정도입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면 정숙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병수를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은 남편이 정숙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낯선 사람을 보듯 할까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요양원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요양원 3층 301호실.
정숙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병수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햇살이 비치는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 왔어요. 정숙은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병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잠깐 정숙을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짓죠. 아, 당신이군요. 목소리가 어눌하지만 정숙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가슴을 스쳐 지나가죠. 도시락 가져왔어요. 오늘은 멸치볶음도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말합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이 차려주는 밥상을 바라봅니다. 간병인 최 간호사가 들어와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정성스럽게 싸우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매일 이렇게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에요.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은 요양원에 모시고도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숙 씨처럼 매일 오시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간호사의 말에 정숙은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사람들이 감탄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죠. 병수와 함께 식사를 하며 정숙은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아파트 화단에 꽃이 폈다는 이야기, 마트에서 만난 옛 이웃 이야기까지. 병수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숙은 평소처럼 병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요양원을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없는 일상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편안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정숙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문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은 종이를 집어들고 펼쳐봅니다. 깔끔한 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요양원에 가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꼭 몰래. 정숙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이상한 메모였죠. 누가 이런 걸 남겨둔 걸까요? 그리고 왜 요양원에 몰래 가보라는 걸까요? 혹시 병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글씨체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필체였죠. 정갈하고 단정한 글씨체. 갑자기 정숙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자. 영자가 가끔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는 공지사항들의 글씨체와 비슷해 보였거든요. 영자 씨가 왜? 정숙은 종이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단순히 비슷해 보일 뿐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메모지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요양원에 몰래 가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병수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요양원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을 합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가보기로 했죠. 그 메모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몰래 가보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섭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죠. 버스 안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만 몇 명 있을 뿐 한산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로비가 조용했죠. 정숙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설명하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301호실 쪽으로 가면서
정숙은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복도 끝에서 301호실을 바라보는 순간 정숙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병수의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창문 틈으로 병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정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병수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김영자였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발이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굳어버렸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영자가 병수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병수가 편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는 모습까지. 왜 당신이 거기 있는 거야?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영자는 병수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볼 수 없는 각도에서 병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복도 끝까지 물러난 후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영자 씨가 왜 병수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리가 되지 않았죠. 정숙은 결국 그날 요양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나올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다가 영자의 모습이 사라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죠. 평소 같으면 병수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죠. 무엇보다 영자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남의 남편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정숙 몰래요. 저녁 무렵 정숙은 처음으로 술을 꺼냈습니다. 결혼 후 거의 마시지 않던 소주였죠. 병수가 가끔 마시던 것을 하나 남겨뒀는데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언제 마셔보겠습니까? 첫 잔을 마시자 목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죠.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정숙은 오늘 본 광경을 되짚어 봤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게 더욱 이상했습니다. 처음 병수를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죠. 그날 밤 정숙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자와 병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요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자보다 먼저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영자가 또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새벽 5시 반. 정숙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첫 차를 타고 요양원에 도착하니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면회 시간 전이라 로비에는 청소하는 직원들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야간 간병인이 정숙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걱정되어서요. 일찍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족분이신데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정숙은 3층으로 올라가서 301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병수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숨을 고르고 있었죠. 정숙은 병수 옆에 앉아서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영자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죠. 아침 8시경 간병인 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 정숙 씨.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일찍 일어나서 그냥 왔습니다.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혹시 간호사가 영자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다른 분이 저희 남편을 찾아온 적 있나요? 최 간호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신가요? 김영자 씨요. 그분 거의 매일 오세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매일요? 네, 아침 저녁으로 오시더라고요. 정말 정성스러우시던데요. 요양비도 따로 내주시고요. 병수 어르신 간식이나 생필품도 자주 사다 주시고.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병수의 요양비를 내주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정숙 몰래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숙 씨 친구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따로 오시더라고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영자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보겠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자의 진짜 정체가 궁금했죠. 단순한 이웃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정성으로 남의 남편을 돌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영자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죠. 영자가 정말 무슨 일로 병수를 돌보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숙은 요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요양원 입구가 훤히 보였죠. 영자가 언제 나타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거의 1시간을 기다렸을 때 드디어 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으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영자를 미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영자가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영자의 뒤를 따라갔죠. 다행히 영자는 정숙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숙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며 같은 버스에 탔죠. 영자는 앞쪽에, 정숙은 뒤쪽에 앉아서 영자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버스가 시내 중심가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잘 모르는 동네였죠. 영자는 약 30분 정도 지나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숙도 서둘러 따라 내렸죠. 영자가 향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걸어가더니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된 단층 집이었는데 작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것 같았죠. 영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이곳이 영자의 집인 걸까요? 그런데 영자는 정숙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나요? 정숙은 집 근처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것 같고 너무 멀리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집안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와 다른 여자의 목소리였죠. 정숙은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집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어.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담장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안쪽에 대화가 들렸죠. 언니, 오늘도 갔다 왔어?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그 사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말도 더 어눌해지고. 영자의 목소리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걔 아직도 나한테 미안해해. 근데 내가 버릴 수 있겠어? 그때 나만 안 끼어들었어도 병수가 너랑 결혼 안 했을지도 모르지. 정숙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병수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영자가 병수와 어떤 관계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때는 언니도 어렸잖아. 그리고 병수 씨도 자기 선택을 한 거고.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임신했다고 우기고 병수를 붙잡으려 했잖아. 결국 아이도 잃고 병수도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정숙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가 병수와 과거의 연인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임신까지 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런 옛날 일 가지고 아직도 자책하지 마. 지금 언니가 그분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갚은 거야. 충분하지 않아. 나 때문에 병수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지도 모르거든. 정숙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정숙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더욱 놀랐습니다. 영자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양비도 계속 대주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 인생을 망쳤는데. 대화가 계속되면서 정숙은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가 몇 년 전부터 병수의 요양비를 지원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까지요. 그래도 언니, 너무 자주 가지는 마. 정숙 씨가 알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어. 나도 그게 걱정이야. 하지만 병수가 날 보면 좋아해. 옛날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 나만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보다 영자를 더 잘 알아본다는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거든요. 언니,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 언니도 언니 인생을 살아야지. 아직은 안 돼. 그 사람이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까지는 내가 곁에 있어주고 싶어.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자와 병수의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자의 마음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자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던 것이죠. 병수의 첫사랑이자 아이까지 가졌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죠. 영자의 마음속에 아직도 병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정숙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자와 언니의 대화가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병수가 너랑 결혼 안 했을지도 모르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눈이 퉁퉁 부어있고 안색도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자와 마주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하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죠. 병수를 만나는 것도 영자와 마주치는 것도 모두 두려웠습니다. 요양원 3층에 도착했을 때 정숙의 예상대로 영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301호실 앞에서 간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이 인사를 건네자 영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영자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자리를 떠나자 복도에는 정숙과 영자만 남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영자 씨.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킬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여기서 말하기는 조용한 곳으로 가실까요? 영자가 제안했습니다. 둘은 요양원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 숨겼어요? 정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몰래 다가왔어요? 영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떨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죠.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제 따라갔어요. 언니분과 대화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수와 과거에 어떤 사이였는지도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 온 것이죠. 정숙 씨, 저는 영자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가져온 삶이 누군가에겐 고통이었구나.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들은 대화를 떠올리며 한 말이었죠. 영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뭐가 미안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수는 널 선택했지만 내가 그 선택을 밀어준 거야. 무슨 말인가요? 40년 전 나는 병수와 연인이었어요. 정말 사랑했죠. 하지만 내가 너무 어렸고 성급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병수를 붙잡고 싶어서. 하지만 얼마 후 정말 임신이 됐죠. 기뻤어요. 이제 병수와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나? 그때 병수가 정숙 씨를 만났고 진짜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나는 포기해야 했죠. 정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자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정숙이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병수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숙 씨가 혼자 돌보고 계신다는 것도요. 너무 미안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병수의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영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요양비. 제가 지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정숙은 통장을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어 있었죠. 이게 언제부터요? 2년 정도. 병수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을 때부터요. 처음에는 돈만 보내려 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몰래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날 보고 웃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서운함이 밀려왔죠. 난 아무 권리도 없지만 그 사람, 아직도 내 가족 같아요. 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 허락도 없이
정숙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거든요. 화가 나는 동시에 영자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자 씨,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영자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병수가 점점 저를 못 알아보게 되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영자 씨는 아직도 알아보는 거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그리고 지금도 그를 돌보고 있는 두 여자였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영자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영자와 헤어진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양원에 들르지도 않았죠. 오늘은 병수를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숙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옆 서랍에서 오래된 결혼 앨범을 꺼냈죠.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으며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6살의 정숙과 29살의 병수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미워하려 했어. 근데 이상하게 고맙기도 해요.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넘기면서 정숙은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병수와의 첫 만남은 선보기 자리였습니다. 서로 소개받아 몇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죠. 드라마틱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숙도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서로 잘 맞았죠. 큰 갈등 없이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둘만의 조용한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혹시 병수가 자신과 결혼하면서도 영자를 그리워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숙과의 결혼이 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걸까요? 정숙은 앨범을 덮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영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내 가족 같아요. 그 사람도 나처럼 병수를 사랑했구나. 정숙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정숙의 사랑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는 그런 사랑이었죠. 반면 영자의 사랑은 격정적이고 깊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포기하지 못할 만큼요.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자가 몇 년 동안 병수의 요양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였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능한 아내라는 걸 지적받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영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숙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영자 덕분에 병수가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며칠 동안 정숙은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대신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집 정리도 하고 책도 읽었죠. 그러던 중 정숙은 병수의 옛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상자였죠. 궁금해서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보니 모두 영자가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들이었죠. 정숙은 처음에는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몇 장을 읽어봤습니다. 영자의 편지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병수에 대한 사랑이 글 곳곳에서 느껴졌죠.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수야, 나는 너의 행복을 빌어. 정숙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줘.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병수를 보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정숙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병수와 영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둘 다 밝게 웃고 있었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병수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숙이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거든요.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질투가 나는 동시에 병수가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했죠.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낸 것 같았거든요. 꿈에서는 젊은 시절의 병수가 나타났습니다. 정숙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했죠. 영자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정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자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죠. 한참 신호가 간 후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씨, 저 정숙이에요. 전화 너머로 영자가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 안녕하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요양원에서 만나요. 병수도 보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정숙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병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영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죠. 두 사람 몫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자와 함께 병수를 만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1층 로비에서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정숙을 보자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정숙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올라가죠. 정숙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층에 도착할 때까지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죠. 301호실 앞에 서자 정숙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정숙은 평소처럼 병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병수가 고개를 돌리자 영자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병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 두 분이 다 왔네요. 병수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두 사람을 모두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보다 영자를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죠. 오늘은 도시락을 많이 가져왔어요. 같이 드실까요? 정숙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도시락을 꺼내 차려주자 병수가 좋아했죠. 맛있겠다. 병수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묘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 같기도 하고 어색한 첫 만남 같기도 했죠. 정숙과 영자는 서로 눈치를 보며 병수를 돌봤습니다. 같이 돌봐요. 정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둘 다 가족이니까. 영자는 깜짝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영자 씨도 병수를 사랑하고 저도 병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병수도 우리 둘 다 기억하고 있고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병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가족이야.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혼자서는 힘들었거든요. 영자 씨가 도와주시면 병수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정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가 갑자기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정숙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영자의 손을 잡았죠. 우리 예전처럼 셋이 놀러 가면 안 돼? 병수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숙과 영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죠.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병수야, 우리 셋이 함께 좋은 시간 보내자. 영자가 말했습니다. 네, 같이 나들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숙도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과 영자는 함께 병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죠. 정숙은 주로 오전에, 영자는 주로 오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함께 오기로 했죠. 첫 번째 주말, 두 사람은 병수와 함께 요양원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병수를 정숙과 영자가 번갈아 밀어주며 산책했죠. 날씨가 참 좋네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병수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병수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기분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끔 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거나 새소리를 듣고 좋다고 했죠. 벤치에 앉아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정숙과 영자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살면서 동네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정숙은 집에서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영자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혼자 살면서.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나름 바쁘게 살았거든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나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수 이후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정숙은 영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한번 해본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숙과 영자는 서로를 배려하며 병수를 돌봤고, 병수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좋아했죠. 어느 날 병수가 말했습니다. 나 참 행복해. 두 분이 다 있으니까. 정숙과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요, 병수야. 정숙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영자도 동의했습니다. 병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숙과 영자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했죠. 정숙과 영자가 함께 병수를 돌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병수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의사는 병수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력이 더 나빠질 거예요.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숙과 영자는 복도에서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수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익숙한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보여주세요.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병수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뭔지 아세요? 정숙이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어요. 특히 오래된 가요들,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죠. 영자가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진이요? 저는 몰랐는데. 정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카메라 하나 사서 정말 열심히 찍고 다녔어요. 저도 많이 찍어줬죠. 영자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후에 병수가 사진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마도 영자와의 추억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럼 사진기를 가져와 볼까요? 혹시 기억이 날지도 모르니까.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병수가 젊었을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모델이었죠. 병수야, 이거 기억나? 영자가 카메라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병수는 카메라를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이거 내 거. 손을 뻗어 만져보더니 익숙하게 들어올렸죠. 그래, 내 거야. 예전에 이걸로 사진 많이 찍었잖아. 영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병수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갑자기 정숙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예쁘다. 사진 찍을게. 정숙은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수가 자신에게 카메라를 향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찰칵. 병수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물론 필름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병수는 만족스러워했죠. 이제 영자도 찍어줘. 정숙이 말했습니다. 병수는 영자에게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우리 영자 예뻐. 흐릿한 기억 속에서 끌어낸 말들이었죠.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고 웃었습니다. 고마워, 병수야. 그 후 며칠 동안 병수는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도 다른 환자들도 모두 찍어주려 했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수가 젊었을 때 영자와 자주 갔던 장소에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영자 씨, 병수와 함께 자주 갔던 곳이 어디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한강공원이요. 거기서 산책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거기로 나들이 가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다음 주말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카메라는 꼭 잡고 있었죠. 한강변에 도착하자 병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기, 알겠어. 우리, 여기 왔었지? 맞아, 여기 자주 왔었어. 영자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휠체어를 밀어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병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기, 벤치 있잖아. 거기 앉아서 영자랑 아이스크림 먹었어.
병수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 벤치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정말 기억하는구나.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 벤치에 앉아 따뜻한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수는 계속 사진을 찍으려 했고 정숙과 영자는 번갈아 가며 그를 도와주었죠. 우리 사진 찍자. 셋이 병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수는 가운데 앉고 정숙과 영자가 양쪽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 간직할게.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의 마지막 사진일지도 모르니까. 영자도 동의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병수는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계속 중얼거렸죠. 그날 밤 요양원에서 병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슴에 안고 말이에요. 정숙과 영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네. 옛날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정숙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병수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영자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그래서 더욱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도요. 병수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여자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죠. 마치 모든 걱정과 아픔을 잊은 채로 말이에요.